네, 2부입니다. 지난주 존 밀턴의 신라관에 이어서 그거보다 더 어려운 마블에 대해서 서 과장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마블 알못 서 과장님을 데리고 함께 마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시리즈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벌써 지금 여기 마블 덕후가 3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블이 덕질하기 되게 좋아요. 그치. 네, 덕질하기 되게 좋아요. 한 시리즈를 또 팔 수도 있고 전체를 팔 수도 있고. 제가 이 방송한다라는 것도 있고 마블 세계관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덕후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렇게 아까 서 과장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금방 다 알고 질려. 있잖아. 근데 이건 뭐 너무 낯설었어. 남성이니까 남자니까 남성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 여자의 차이라기보다 남자들이 이런 좀 또 애니메이션틱한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만화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픽 노블로 나온 거 그거를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만화책방 가가지고 읽어보려고 했는데 못 보겠어. 가독성이 떨어지지. 가독성이 너무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되게 이질적이에요. 뭐냐면 소설인데 그림을 쓴 대사만 엄청 긴 거고 그리고 영화를 우리가 먼저 접해다 보니까 저도 만화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조금 되게 이질적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쭉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번역된 거는 처음부터 쭉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좀 이슈될 만한 것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알면 훨씬 더 이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렵더라고요. 우선 미국 만화는 일본 만화보다 재미없습니다. 우리나라 만화보다도 난 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뭐 제 아는 분이 유학 가가지고 이제 자기는 일본 만화만 보다 와가지고 일본 만화 애들이 당연히 모르겠지 하고 얘기해봤는데 거기도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그 세 개가 그냥 꽉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만화는 일본이죠. 일본이에요. 일본 만화 보다가 못 봐요. 미국 만화.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미국 애들이 이렇게 원피스 따라하면서 고무고무 총 막 이러고 논다고. 예, 뭐 나루토도 따라하고 저는 그게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블 시리즈가 사실 영화는 되게 작은 편이고 제대로 다 섭렵을 하려면은 마블 코믹스 일단 다 읽어야 되고 마블 영화 보고 이 마블 영화에 또 서브로 나눠진 단편들이 있어요. 단편들 봐야 되고 드라마로 나온 마블 시리즈가 있거든요. 뭐 실드 에이전트 오브 실드 뭐 그런 거랑 뭐 데어데블 같은 거 뭐 네. 이런 거. 뭐 되게 재밌는 드라마가 요즘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어벤져스 멤버들이 하도 도심에서 싸우대고 부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셔진 것들을 어떻게 고치고 복귀할까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다룬 마블 드라마가 요즘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참신하지 않아요? 예,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솔직히 뭐 그 정도 해야지 덕후라고 할 수 있겠죠? 나를 가장 열광하게 한 어떤 세계관. 뭐 첫 번째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협지 세계관. 김용의 그렇죠. 네, 강호와 무림과 네. 그런 문파들이 있는.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R.R. 톨킨의 판타지 세계관. 그죠? 엘프가 있고 크롤이 있고 트롤이 있고 뭐 그런 세계관. 그 다음이 이제 마블 세계관이죠. 그죠? 요 연장선에서 이제 물론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지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세계관은 정말 그거를 접할 때 내가 그 세계를 탐험하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살고 싶죠. 그러니까. 최근에 왜 단체 카톡방에서 데드풀 보고 왔다 뭐 했잖아요. 그거 누구랑 보러 가세요? 혼자? 저는 혼자 볼 때도 있고요. 우선 마블 시리즈들은 이렇게 잠깐 틈나면 바로 혼자 가서 보고. 마블 시리즈는 와이프랑 보러 가는 건 아닌 거예요? 제 아내는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아내랑 봤고, 데드풀은 참고로 여자랑 볼 수 없는 영화예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저도 아내랑 봤는데. 아내랑 봤어요. 음담패서 겁나 나오고 엄청 잔인한. 잠깐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저는 마블 시리즈는 기본 3-4번을 봐가지고 일단은 딱 개봉하는 날에 맞춰서 스포를 당하면 안 되니까 첫날에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보고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아내 데리고 가서 보면서 아내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건 뭐냐, 쟤 죽냐 안 죽냐, 저 새끼 왜 저러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설명해주면서 다시 곱씹고 이제 끝물쯤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보러 가고 또 TV로 나오면 또 보고. 대단하다. DC 같은 경우가 왜 영화에서 망작이냐면은 너무 이런 디테일들을 놓쳐가지고 그냥 볼 때 그렇게
이렇게 성의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하신 이제 DC에서도 이제 마블이 하도 뜨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보려고, 야, 우리 필살기 한번 하자. 슈퍼맨 대 배트맨. 그 DC의 넘사벽 캐릭터 둘을 이제 붙여놨는데, 개망했어요, 진짜로. 너무 심하게 망했고, 그거를 본 사람들이 다들 나오면서, what the hell?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거 이후로 이제 망했다가 원더우먼으로 조금 솟아가지고, 야, 한 번 더 가자. 저스티스 리그 출발! 그래가지고 원더우먼, 뭐 슈퍼맨, 배트맨, 플래시, 뭐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망했죠. 저 그 영화관 가서 봤는데 토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재미없었어요. 일단은 그런, 악당, 빌런이라고 하는 빌런이랑 슈퍼맨의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선 DC에서 나오는 영화는 마블에 비해서 그 영화 공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영화 문법 자체가 다른데, 이미 마블은 디즈니의 그 노하우에다가 계속 마블 영화를 내면서 오락 영화는 이거야. 그걸 지금 새롭게 또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거기 입맛에 완전히 이제 몸에 뱄어. 네, 맞아요. 햄버거는 이런 맛이야. 피자는 이런 맛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는 스타벅스 딱 그 표준의 맛이 있는데, 마블은 지금 그걸 짰고 그걸 선도하고 있는데, DC는 계속 저 멀리에서 헛발질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진짜 재미없어. 진짜 획기적인 게 나오든지 아니면 그 공식을 좀 따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뭔가 좀 굉장히 착오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마블은 덕질하기 굉장히 좋고, 뭐 여담으로 몇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은,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마블 시리즈 최고 작품 3개를 꼽는다면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두 번째 캡틴 아메리카 11호, 세 번째 어벤져스 1.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제가 감히 얘기하기로는 히어로물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이제 것들을 충족시킨 것 같아요. 어떤 액션의 질감도 저는 정말로 그때 보고 나서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그 오프닝 시퀀스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잠입해야 되는 배가 있는데, 거기서 낙하산은 안 들고 그냥 바다로 하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한 명 웜로우라는 대원이, 혹시 캡틴 낙하산 했냐 그러니까, 낙하산이 뭔데, 캡틴한테 그럴 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캡틴이 딱 뛰어 들어가지고 배에서 방패 던지고 애들 때려잡는데, 와, 캡틴 아메리카가 약한 게 아니었구나. 거기서 인식이 되게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예전에 플스라는 게임에 메탈 기어 솔리드라는 게임 알아요? 잠입 액션이어가지고, 그게 플스 게임에 새로운 한 획을 긋은 건데,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어떤 장소에 잠입을 해가지고 게임인데 몰래 가서 뒤에 있는 사람 목을 졸라서 죽이고, 스텔스 기능이 있는 슈트 같은 거 있고, CCTV와 피해 다니고 그런 거였는데, 마치 그 게임을 실사화한 거 같은 그런 질감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액션들이 펼쳐지는데, 정말 윈터 솔저는 최고였어요. 그런 주제 의식도 결코 가볍지 않았고. 그렇군요. 네, 최고의 영화. 지금 제가 김사부가 이야기하고 있고, 옆에서 서 과장님이 조용히 듣고 계시는데, 언제가 떠오르냐면, 제가 순전한 기독교 할 때 내가 우리 김사부님 제가 과외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서 과장한테 우리가 김사부님께서 과외를 또 해주시고 계시네요. 임브로가 나를 바라볼 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너 왜 이걸 모르니? 이런 그런. 네. 그리고 아까 캡틴 아메리카 11호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어벤져스를 왜 제가 원을 최고의 작품으로 뽑냐면은,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1기 멤버들, 어벤져스 멤버들이 이제 한 군데 뭉치잖아요. 근데 사실 그 히어로들을 다 뭉치게 만들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하고, 그 사람들의 스토리도 대충 살리고 조화를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스티스 리그가 그거를 못해가지고 망한 건데, 이거는 정말 적절하게 잘 조화를 해가지고 녹여내고, 마지막에 이제 도심에서 전투를 할 때 어벤져스 멤버들이 땅! 착륙을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딱 카메라를 돌리면서 한 번씩 잡잖아요. 그 장면은 정말로 영화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도 그렇고 마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사실 유치하죠. 디즈니 영화 연장선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유치해. 어벤져스 시리즈도 다 똑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져요.
근데 얘네가 다시 모여가지고서 협동심을 발휘해서 결국에는 극복해서 이긴다. 이 플롯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는 오락성이 너무 좋은 거야. 나 어벤져스도 이번 주에 내가 다시 봤거든. 영화 가서요? 어벤져스 1은 진짜 집에서. 아, 원이요? 아. 원 진짜 재밌.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이언맨 그 수트 입고 다니는 애, 날아다니는 애, 걔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르하고 그다음에 헐크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라든지 호크아이. 호크아이라든지 이제 이런 멤버들이 이제 어벤져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분열을 했다가 다시 이제 모이게 되죠. 이제 중반부 넘어가면 하여튼 패배하고 고전하고 망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 야 우리가 이제 합심을 해야 돼, 협동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지구를 지킬 수 있어. 근데 지금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외계 종족들이 막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아직 누가 안 왔냐면 헐크가 안 왔어. 헐크가 이제 배너죠. 배너 박사. 네. 배너 박사가 아직 안 왔어. 그래서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폐허가 된 뉴욕에 배너 박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옵니다. 막 온몸이 누더기가 돼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 드디어 왔구나. 잘 왔어. 근데 저쪽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그 괴물 물고기 같이 생긴 우주선이 이제 막 와요. 뉴욕 그 건물들을 다 부수면서 막 출렁출렁 거리면서 막 오는데 갑자기 뚜벅뚜벅 배너 박사 오더니 내가 해결을 할게. 너 헐크로 변하려면 화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명대사를 남기죠. 명대사죠. 나는 늘 화나 있어.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헐크로 변하면서 자기보다 한 100배 이상 큰 그 거대한 우주선을 그냥 헐크가 한 방에 부술 때. 그 짜릿함. 그렇죠. 진짜 스타벅스 마시면 왜 그 카페인이 뇌 중추를 그대로 찌른다는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지 그냥. 와우! 막 이런 느낌. 이게 남자의 중추를 그대로 찔러요. 마블 덕후들만이 알 수 있는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은 그 어벤져스 1에서 토르랑 아이언맨이랑 막 다툴 때 아이언맨이 토르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익스피어가 납셨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라권 할 때 그 말투 있잖아요. 그 말투를 토르가 쓰는 거예요. 고전체를 쓰는 네, 거죠. 고전체, 그러니까 토르가 신이잖아요. 신이고 몇 천 년 전의 사람이니까 말투 자체가 이보시게들 모두들 들으시오 뭐 이런 식의 말투를 쓰는데 그게 번역으로는 구현이 안 되지만은 영어로는 그렇게 쓰기 때문에 아이언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잘 매칭이 돼 있는 게 토르 원만 해도 그 북유럽 쪽에 있는 진짜 그 토르 신화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진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거기다 오락성과 게임성을 넣어가지고 영어로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북유럽 쪽에서는 토르가 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외계 종족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토르가 이제 외계에서 오는 거죠. 망치를 들고서 천둥의 신이 오는 거야. 네. 그리고 두 번째 여담은 뭐냐면은 뭐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벤져스 멤버들 출연료 순위를 뽑아왔어요. 네, 별걸 다 뽑아왔군요. 1위가 누굴까요?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 로다주. 그건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인데. 근데 차이가 되게 심해요. 로다주 5천만 달러, 하나 약 540억 원. 한 편 찍으면 500억을 받는 그쵸. 거야? 한 표 지금. 한 편을 찍어가지고 미국 전체 헐리우드 수입에서 4위인가를 찍었어요. 한 편으로. 이야, 장난 아니다. 1년에 딱 한 편 찍고. 2위 누굴까요? 모르게. 2위가 되게 의외예요. 저도 보고 2위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범위 넘어 있어요. 그래요? 스칼렛 요한슨 아니고? 반 디젤, 그루트. 그거는 근데 이제 그루트 때문에 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몸값이죠. 목소리만 나오죠? I'm Groot. 어. 그거 해가지고 1,500만 달러, 160억 원. 근데 1위랑 400억 차이가 나. 맞아요. 3위 크리스 에반스. 스칼렛 요한슨 스칼렛 요한슨. 1,000만 달러, 108억 원. 4위 브래들리 쿠퍼, 로켓. 1,000만 달러. 이 사람도 이름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출연을 안 해도 그러니까 목소리만 나와도 브래들리 쿠퍼라든지 반 디젤은 그 원래 유명하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구나. 108억 원. 5위 크리스 에반스. 캡틴 아메리카. 800만 달러, 86억 원. 많기는 한데 저는 좀 되게 너무 짜다. 86억 그러면 엄청 큰 돈이잖아. 영화 한 편 찍어서. 네. 근데 이제 로다주가 500억을 받으니까 네.
굉장히 왜소해진다. 그래서 멤버들끼리 약간 좀, 왜 저 새끼만 많이 줘. 그런 생각하지는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대. 워낙에 그 로다주가 거기서도 비중이. 대표 리더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들 로다주 옆에 있는 걸 되게 영예롭게 여긴다고 막 그러더라고.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3대 크리스가 있죠. 6위 크리스 햄스워스, 토르, 540만 달러, 58억 원. 7위 크리스 프렛, 스타로드, 우주 종갓난 새끼죠. 500만 달러, 약 54억 원. 8위 체드윅 보스먼, 블랙팬서, 54억 원. 9위 베네딕트 컴버배치, 닥터 스트레인지, 54억 원. 10위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300만 달러, 32억 원. 11위 마크 러팔로, 헐크, 30억 원. 헐크 왜 이렇게 조금 봐도? 그니까요. 12위 엘리자베스 올슨, 200만 달러, 약 21억 원. 13위 조시 브롤린, 타노스, 200만 달러, 약 21억 원. 마무리로 가면서 마블의 매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기독교 방송이니까 여기다가 좀 은혜로운 적용들을 제 스스로 갖다 붙였습니다. 네, 마블의 매력 첫 번째, 아까도 얘기한 입체적인 이야기가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만들어내는 입체감과 몰입감, 또 이것들이 폭발하는 게 어벤져스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리즈별로 이제 캐릭터들에 대한 정이 쌓이고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쌓이고 세계관들이 쌓여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 뭉쳐가지고 나오는 게 어벤져스니까, 사실 이 어벤져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인물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어벤져스에서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만나는 거는 마치 은총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두근두근 거림이 있죠. 아까도 제가 오면서 어벤져스 OST를 계속 들으면서 나왔거든요. 계속 들으면서 왔는데 그 처음에 딱 어벤져스 그 A 마크 뜨면서 빰빠밤 빠밤 빰빰빰 할 때 그 압권적인 느낌이 없죠. 압권적인 느낌이 김사부에겐 있었지만 네. 지금 서 과장은 김사부가 빰빠밤 할 때 이게 무슨 짓이냐 니가 지금 그런 표정이. 근데 저도 이제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 OST를 듣는 것만으로 어떤 긴장과 설레임과 흥분이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 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게 있겠죠. 뭐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빰빰빰빰. 그치.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그쵸. 경우도 빰빰 빠바밤 빰빠바밤 빠바밤. 최근엔 마블이죠. 어벤져스. 그 나팔 소리가 부 하고 나올 때 그 설레임. 드디어 그분들이 오시는구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시기에 결혼을 했으면은 제 결혼식 입장곡 어벤져스를 했을 것 같아요. 미친놈. 아니면은 퇴장곡을 어벤져스를 했거나. 왜 이게 매력이냐면은 하나를 깊이 파면은 전체가 깊어지고 또 전체를 깊이 파면은 하나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한 시리즈 뭐 아이언맨을 봤는데 아이언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언맨을 파다 보면은 어벤져스를 보면은 또 그게 달라요. 근데 또 어벤져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벤져스를 파다 보면은 또 아이언맨이 깊어져. 그러니까 이게 그 세계 속에서 계속 노니까 한 1년 주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인피니티 워가 개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피니티 워 개봉을 했으니까 한번 복습 겸으로 쓱 볼까 하고 보면은 또 다르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또 하나씩 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엄청난 폭발력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갖다 붙여도 다 뻥뻥뻥뻥 폭발을 하면서 대박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재밌는 건지를 마블은 알아. 네. 그러니까 재밌고 세련되고 자극적인 건 뭐구나라는 거를 마블은 아는 것 같아. 그 토르 라그나로크 있죠? 토르 3인가요? 네. 거기에서 그 앞뒤로 그 삽입된 음악이 레드 제플린의 이미그런츠라는 노래거든요. 그 마치 노래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나오는데 그때 토르가 이제 망치 들고서 괴물들 때려잡는데 그거 맞아. 기억나. 아하 막 할 때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막 번개 치면서 막 때려잡는데 진짜 막 머리에서 폭죽 터지더라고 진짜 막 와 너무 재밌어서 막 미치겠더라고. 나 그거 인터넷으로 봤는데 한 10번 그 장면만 10번 정도 봤어요. 그래서 이 입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나
우리가 이제 듣는 설교들이 이러하여야 된다라고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면은 정신 나갔구만. 아니 왜냐면은 야, 이걸 어떻게 해? 잘 들어보세요. 왜냐면은 듣던 말들 지금 들을 필요 없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성경을 읽는 거나 해석하는 연결고리 거나 네. 찾는 게 어려웠던 거야. 이제 설교하는 어려우면 것들이 어렵다 그래 그냥. 아니 너무 단편적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인물의 사건들을 성경 전체의 맥락이랑 뭐 구약이라는 맥락, 뭐 어떤 구약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맥락, 관습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그 사람이 한 행동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너무 그게 편협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액면가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네. 그러니까 니네도 바쳐라 가장 소중한 거. 뭐 아니면은 뭐 다윗이 뭐 이렇게 뭐 범죄를 했다. 니네도 범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만 하니까 뭐 욥이 뭐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뭐 닥치고 있었다. 나중에 복을 받았다. 저는 그게 복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편협을 한데 사실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액면가로 볼 수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찰을 할 수 있는 신학을 적용을 잘 해가지고 제발 우리가 듣는 설교나 어떤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는 좀 입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성경 읽기에 대해서 되게 입체적인 도전을 줬던 사람이 톰 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읽는 성경 읽기를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길래 어떻게 이렇게 하나를 봐도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저편의 거를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모든 절들을 다 해석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그런 걸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설교나 성경 해석이 마블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나 설교할 때 특히 이제 딜리버리 측면이겠죠. 그런 게 입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거를 마블로 껴맞춘 건 너무 무리됐으네. 넌 진짜 말도 안 된다. 무슨 마블에다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주중을 사는 사람들이 주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일상에 치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자체도 그렇고 뭐 좋은 책이 있으니까 책을 읽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책 읽을 시간이 없고 이 내 회로 자체가 이 일상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치이다 보면은 책을 읽는 거가 어느 정도 쉬운 책을 읽는 거면은 몰입이랑 뇌의 그런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반응을 하지만은 이제 어려운 신학책 같은 걸 읽는 거는 대단한 스트레스를 수반을 하거든요.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해가지고 성경을 보기가 힘드니까 이제 목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평소에 공부를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 같은데 좀 더 입체적으로 펼쳐줄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부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마블처럼은 할 수 없어.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접하는 부흥회나 뭐 사경회 같은 거는 어벤져스가 돼야 된다. 네. 어떤 이제 점점 더 하는데. 떠람대오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다 보니까 네. 김사부가 김사부 예찬을 하면서 이제 마블을 끌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은혜적인 요소라든지 좀 기독교적인 게 있어야지 않나 해서 이거를 좀 얘기하나 본데 너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바로 무리한 적용 아닌가? 네. 아, 집회가 어벤져스가 돼야 된다는 게 뭐야? 그 강사진이? 그러면 내용이 평소에 우리가 읽었던 단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뭐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쫙 펼쳐줄 수 있는 정말로 어벤져스적인 들었을 때 어벤져스를 봤을 때 그런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는 말씀의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도 해서 끌어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난 진짜 이게 다윗도 끌어오고. 아니 좀 아무튼 좀 깊이가 있는 그런 걸 좀 바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 밀어붙이겠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네, 아멘. 네, 두 번째 마블의 매력 유머입니다. 유머. 마블 시리즈의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도 유머를 잊지는 않아요. 무거우나 무겁지 않고 가벼우나 가볍지 않아요.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DC가 아까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한 가지 분야에서 끝까지 가면 난 그게 예술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마블을 보면서 좀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락 영화고 막 이렇게 뭘 이걸 예술성으로 볼 수 없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엔간 이 완성형
그 갈 수 있는 그 끝까지 가니까 야 이건 거의 예술적인데 오락이 이 정도 되면 예술인데 좀 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어요. 물론 최근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야 역시 오락 영화의 끝판왕은 예술적으로 만드는구나 그때 느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마블 영화에서도 많이 느끼는 거죠. 이런 마블의 유머는 너무 독특하거든요. 네. 독특하고 그 타이밍이 너무너무 진짜 예술이에요. 그 정말 진지한 상황에서도 이게 진지함이 사실 계속되면은 관객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잠깐 꼭 숨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텀들을 마련해 줘가지고 주인공이 되게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을 때에도 한번 이렇게 웃고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마블 시리즈를 보는 사람들은 그 극장에서 다들 그런 거를 언제 터뜨려줄까 기대하고 있는데 딱 적절할 때 정확하게 과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과하면은 DC 같은 경우 저는 저스티스 리그에서 너무 과한 것들 많이 던져가지고 블랙핑크 나오고 좀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던져가지고 와 되게 무리수다 생각했는데 마블은 되게 기분 좋게 딱 터치해줘가지고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지점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역시 이러해야 한다. 아 은혜로. 아이고, 아멘, 네, 아멘. 뭐냐면은 그 유머는 저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태도는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 되게 비판적이잖아. 아 이게 어떻게 갖다 붙여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석을 현실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네. 본인이 민망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해. 지금 되게 민망해하면서 내 편이 없어. 당당하게. 주밖에 의지할 자가 없다. 네. 이 태도는 해석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현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독교는 너무 진지함을 강조한 거는 좋은데 현실에 대한 여유와 유머들을 많이 상실하게 해가지고 되게 우울한 경건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우울한 경건들 마치 기쁘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우리가 해석하는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되게 우울한 고뇌를 가진 약간 DC의 히어로 같은 느낌이잖아요. 뭐 예수님이 웃었다. 예수님이 밝은 예수님. 뭐 이렇게 유머러스한 복음서에 나오는 부분들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은 항상 이 새끼들 어떻게 구원하나 뭐 아버지의 뜻이 뭔가 뭐 그런 모습으로 상상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패러다임에 조금 변화를 줄 수 있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고마워요. 그 찬송가 중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그 얘기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작곡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후대에 사람들이 이 후대 어떤 찬송가 작곡가가 이거를 듣고선 내가 경험한 십자가는 이렇게 너무 좀 우울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게 아닌데 내가 감격한 십자가는 좀 더 감격스럽고 기쁨의 찬양인데 해가지고 이걸 똑같은 멜로디에다가 그걸로 바꿨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아, 그래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걸로 바꿔가지고 한 것처럼 우리도 좀 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맞아요. 아멘. 어쨌든 유머가 필요하다. 그런 태도에 있어가지고 여유와 맞아. 기쁨이 맞아요. 필요하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또 맞다고 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블의 매력은 뭐냐면은 자 환상적이나 현실적인 비주얼. 이게 뭐냐면은 마블은 되게 환상적인 비주얼을 자랑을 하는데 이게 또 현실에 있어가지고 적합해요. 뭐냐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이 마블에서 꼽는 명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빌워에서 이 윈터 솔저를 잡으려고 캡틴 아메리카랑 블랙팬서가 추격을 하는 씬이 있는데 이 윈터 솔저가 원래 자기가 있던 건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지하 도로 터널을 막 질주하는데 얘네가 셋 다 슈퍼솔저잖아요. 그래가지고 윈터솔저가 차보다 빠른 거예요. 근데 그 뒤를 쫓아가는 캡틴 아메리카랑 블랙팬서도 속도가 똑같은데 그 질감이 저는 그게 너무 예술인 것 같아요. 그게 DC 같은 경우는 뭐 슈퍼맨, 플래시 같은 애들은 그냥 너무 그냥 탈현실이어가지고 아예 그냥 표현 자체가 너무 빨라버리니까 영화구나. CG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거를 찍었는지 몰라도 차의 그 속도 질감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 쫓아가는 그 다다닥 하는 부분들이 너무 잘 찍어가지고 와 저거는 환상적이나 현실적인 비주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이번에 인피니티 워에서 이 마지막에 와칸다 전투씬이 있잖아요. 그 방어막을 이제 개방하라 그래가지고 블랙팬서가 딱 하네. 와칸다 포레버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돌진을 하는데 블랙팬서랑 캡틴 아메리카가 다른 사람들이랑 동시에 뛰거든요. 동시에 뛰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질감이 나와요. 빠른데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그 슈퍼솔저의 빠름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저는 이런 장면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 11월 역시 11월에서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그 윈터솔저가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가려고 이제 가는데 헬리콥터를 맨손으로 잡아요. 한쪽 손으로 이렇게 잡고선 이렇게 딱 버티는데 이거 역시 과하지가 않아요. 마치 진짜로 저 캡틴 아메리카의 완력으로 정말로 저렇게 잡을 수 있구나를 영화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인 비주얼로 가둬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팔 운동 열심히 하면 헬리콥터 잡을 수 있겠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헬기 잡고 있는 장면은 메이킹 필름으로 촬영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는데 그냥 온통 초록색 화면에서 헬기 다리만 잡고서 캡틴 아메리카가 막 힘주면서 막 하고 있는데 걔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오면은 옥상에서 막 헬기를 잡고 있고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 크리스 에반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여기 오바마 사진을 넣고 이렇게 하는 짤을 올렸더라고요. 오바마 사진 잡고서 힘주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런 비주얼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영화이기는 한데 진짜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되게 현실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이제 뭐 와칸다의 과학 기술 같은 것도 너무 사실적이고 아이언맨 슈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저런 슈트 와 어딘가 있을 것 같고 나도 하나 입어가지고 정말로 막 다 때려 부시고 싶고 그런 느낌들을 주는 걸 보면서 이런 현실적이나 환상적인 비주얼들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의 신앙 역시 비현실에 기초한 초현실이 아닌 현실에 기초한 초현실이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뭐 다 제한할 수는 없지만은 신앙에 대해서 가리킬 때 비현실에 기초한 초현실을 알려줘요. 뭐냐면은 현실에 대한 베이스는 전혀 무시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헬조선 2018년이라는 이 현실적인 베이스는 다 무시를 하고 그냥 초현실적인 신앙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하면은 취업 하나님이 시켜주지. 너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현실은 무시하고 자꾸 초현실만 적용을 시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현실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현실에 대해서 아리키고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기도해도 취업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힘들다. 일단 이걸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그렇다면 네가 여기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냐. 마블이나 봐라. 네, 뭐 이런 마블을 보면서 여유를 갖고 취직 안 되지. 여기서 밤에 마블이나 봐라. 배워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현실에 기초한 초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철저하게 일단은 인식을 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내야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마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믿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뭐 마블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히어로를 찾나? 어떤 면에서 히어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어로물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족감을 주는 이유가 뭔가? 우선 뭐 사람 안에 어떤 치환을 해서 후려치자면 뭐 메시아 사상일 수도 있는데 영웅에 대한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잖아요. 고대적으로도 봤을 때 뭐 호메로스 서사시 같은 거 영웅에 대한 어떤 추앙하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게 인간한테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본능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마블이 최근에는 가장 잘 맞춰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 현대판 문명을 가장 다 발휘한 호메로스 서사시 같은 거죠. 뭐 주몽설화 뭐 이런 거지 뭐. 그래서 누가 그 얘기 하던데 이건 거의 미국 건국 실화라고. 마블 MCU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왜 미국이 건국 설화가 없잖아요.
미국의 건국 신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거는 마블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 얘기 굉장히 동감을 해요. 저는 히어로들이 제 현실에 있어서 악에 대한 갈증들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악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고 싶기도 하고 좀 많이 잊고 살기도 하는데 뭐 내가 현실 속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뭐 없으니까. 기껏 해봐야 뭐 키보드 캡틴 아메리카 되는 건데 키보드 아이언맨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구현된 세계 속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대항을 하고 때려 부수고 막 그냥 팍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블 영화를 보면 아까 비현실 초현실 얘기했지만 나는 그게 되게 좋아요. 그 2시간을 보고 나면 꿈꾼 것 같아.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어린애들이 옷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더 이상 어른들은 들어갈 옷장이 없어. 그때 우리는 마블이 하는 극장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그 마블이 보여주는 그 세계를 경험하고 나오는 거지. 나오면 다시 현실 가운데에서 뭐 아이언맨 이런 게 어딨어. 캡틴 아메리카 어딨어. 그냥 과장님한테 멱살 잡혀서 시달리는 하루를 사는 거야. 그냥 애 안고 애 재우고 그냥 기저귀 갈고 그러면서 살거든. 그런데 또 마음에 이제 기대가 있는 거지. 내가 다시 저 옷장에 들어가면 나니아 세계가 있듯이 내가 CGV에 가면 마블이 있어. 인피니티 워가 끝나면 이제 어벤져스 4가 오겠지. 이제 그런 마음속의 꿈들을 꿀 수 있는 공간들을 그런 것들을 마블이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는 좀 해요. 우리 예전에 연애 결혼 시리즈를 할 때는 이렇게 눈빛들이 약간 죽어 있었는데 오늘 마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들을 보니까 좋네요. 서과장 눈빛이 죽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관심이 없더라고. 니네 무슨 소리 하냐, 뭐 이런. 나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막 갔잖아요. 첫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안녕하고 헤어지는데 같이 지하철을 타러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는데 남자 셋이서 다 같이 우리는 화장실을 갈게요. 이러고서 셋이 화장실을 가더라고. 그래서 그 화장실 앞에서 안녕한 적이 있어요. 되게 사소한 기억인데 그때 느꼈던 소외감보다 더 큰 소외감을 오늘 느꼈습니다. 우리 마발못 서과장님과 함께 존 밀턴은 알지만 마블은 알지 못해. 그게 꽂혔나 보다. 그래도 저는 그 인피니티 워를 이번에 보면서 그게 딱 원래 파트 1, 파트 2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게 내년 4월에 개봉하거든요. 파트 2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년 4월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파트 2에 대해서 이제 페이즈 3의 마무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본 결과 그래도 정말 내 30대에 꿈을 꾸게 해줬던 히어로들이랑 이제 작별의 시간들이 가까이 왔구나를 생각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슬프더라고요. 아까 은혜 코드랑 이렇게 연결할 때는 약간 가식적이었는데 지금은 진심 같았어요. 내년 4월까지 살아야 된다. 되게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내년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가족도 아니고 네. 마블 때문에. 마라나타 안 돼요. 네, 내년 4월까지 마라나타 안 됩니다. 물론 가족은 가장 혈관 깊숙한 곳에 리스트. 뭘 하나를 좋아하고 또 그거를 사실 기다리는 게 고통이잖아요. 맞아요. 기다리는 게 고통인데 저는 또 반대로 그 고통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게 많이 없는데 살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들이 많이 없는데 또 기다리는 게 생기고 그 고통으로 인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덕질은 어떤 면에서는 일상의 그 엑시트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일상을 분주하게 살다가 진짜 일상에 연결돼 있는 것들을 잠깐 끊어내고 딴짓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덕질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몰입해서 막 빠져드는 거지. 마블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나 그냥 이게 재밌어서 좋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방송의 그 어떤 흐름을 보면 고전 이름만 아는 책 4주 동안 깊이 있는 이야기 해놓고 마블이 웬 소리냐고. 근데 이게 인생이지. 또 깊이 있게 이렇게 추구도 하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가벼운 재미들. 난 이 너무 좋아요. 저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나쁜 놈이라니까. 아니 그런 어떤 저는 딱 봤을 때 제가 정말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피지컬 몸이 피지컬을 갖춘 그거였고 저는 약간 왜소하니까 항상 제가 꿈꿔왔던 그렇게 왜소하지 않는데? 그래요?
너도 그 슈퍼솔저 혈청 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진짜 한 대 맞고 싶어요. 그런 피지컬이었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자신이 전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정의감에 불타지도 않고 저는 불이 보면은 진짜 너무 잘 참아가지고 진짜 너 인부로는 불이 보면 못 참잖아요. 저는 너무 잘 참어. 그거에 대해서 1도 분노하고 싶은 그게 없거든요. 그 음식점 같은 데 가도 이제 제 아내가 약간 인부로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은 꼭 얘기해야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 안 하고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먹거든요. 뭐 이렇게 물에 머리카락이 떠 있다 그러면은 너무 급하게 먹으면 살에 걸릴까 봐 하나 이렇게 띄워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빼고 먹고 그러는데 아내는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가 1도 없고 그러고 뭐 정의감도 전혀 없고 우직하지도 않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데 캡틴 아메리카는 완전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슈퍼혈청을 맞아가지고 원래 정의감이 있었는데 그 정의감도 극대화가 된 거야. 네. 그런 모습에 되게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올고든 캐릭터에. 여기까지 하시고 네, 한마디씩 하시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자, 우리 마발못. 아니 저는 정말 무식쟁이였어요. 걔네 한꺼번에 나오는 거. 어벤져스 나올 때도 내가 아는 히어로는 배트맨 뿐이니까 거기 왜 배트맨은 없냐. 뭐라고 하는데 그건 안 들리고 배트맨이 안 나오면 안 봐야지. 약간 아예 DC가 뭐고 마블이 뭐고 이런 것도 몰랐는데 오늘 어쨌든 상식을 넓히게 돼서 좋고 조금 있다가 주라기 월드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거 재미없어. 재밌는데? 진짜? 네. 난 또 공룡 영화 싫어하거든. 내가 또 이제 동물이 나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 그것도 동물이야? 거기 스타로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사람 잡아먹는 동물도 좋아하나 봐요. 동물이구나. 무조건 동물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럼 마블 캐릭터를 다 동물로 보고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는 거기 동물 나오죠. 대도 않는 소리들. 그렇군요. 우리 선 작가님. 저는 그런 어떤 공상의 세계를 되게 좋아해요. 그 무협지도 역시 되게 좋아했고 아까 또 뭐 얘기했죠? 그 세계관? 판타지물 엄청 좋아하고 SF물이나 판타지물 엄청 좋아하고 그런 속에서 내가 막 살아가는 어떤 상상들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마블의 어떤 그런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끌리는 것 같은데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어떤 재미를 넘어서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 상상해 놓은 거지만 그 세계를 빌려서 나도 한번 그 상상의 세계에서 한번 놀아본다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서 꼭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판타지나 SF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번쯤 또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덕질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사부가 무리하게 은혜와 끼워 맞추면서 근데 이제 경건에 대한 이야기 좀 이렇게 너무 엄숙주의라든지 그런 경건만 추구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현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저한테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재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소소한 재미, 활력소가 되는 재미, 내가 어디서 재미를 느끼는가. 그럼 이까짓 걸 하느냐. 물론 마블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제시하는 어떠한 것들, 취미들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청취자분들 내 삶에 내가 좋아하는 재밌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게 너무 적다면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덕의 세계로 한 번씩 가보시는 거 그리고 재미를 한 번씩 추구해서 이거 참 재밌네. 의미는 없지만 재미있어. 재밌으면 된 거죠. 그래서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마블 영화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사부님. 마블 덕후라 그랬는데 덕력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껴서 오늘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꾸준히 덕질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즐기면 덕후지. 그럼 그냥 즐거워하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좀 지혜는 부족해도. 네. 특별히 이제 저희가 클로징 음악을 어벤져스 음악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 방송을 다 듣고 나서 직장에서 뭐 이어폰으로 들으시든지 집에서 스피커로 들으시든지 일어나실 때에는 어벤져스 중에 한 명이 되는 기분으로 방송을 마칠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다른 기획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